자, 먼저 지금 이제 여기도 뭐 고지수 시스템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요즘 여러 가지 뭔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변곡점 같은 시대인데 어떤 변화가 요즘 같은 이런 컴퓨팅 환경에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치는 건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나 뭐. 예, 일단은 그 시스템 쪽이니까 제가 먼저 네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야 정부장은 원래 앉은 키가 크신데 의자까지 커가지고 더 길쭉해 보이시네. 이게 하면은 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 트렌드는 많이 사시는 시스템이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일단은 예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업무상 뭐 IT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뭐 B2C 서비스라든지 뭐 네.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 없게끔 뭐 문화를 이제 바꾸는 네네. 그런 IT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음.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네. 그런 시스템들을 한정된 공간에 넣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음.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네. 두 번째는 그 시스템들이 옛날 같은 시스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고집적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발열 시스템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인텔에서도 나오셨지만 인텔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온5가 신제품이 나오죠. 이것들은 저희가 과거하고는 전혀 다 색다른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뭐 HPC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뭐 딥러닝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뭐 프로세서 타입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PCI 타입이라 한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이제 많이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고객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이 HPC라고 하는 클러스터링이라든지 고성능의 컴퓨팅이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때문에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 예. 이런 고성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예. 니즈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 거의 필수적으로, 예, 필연적으로. 예. 이유가 그렇게 만든 예. 환경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쪽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이제 어나리틱스 쪽이죠. 네.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기적 컴퓨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뭐 예, 이곳에는 실제로 이제 IT 환경에서 보면 그전에는 뭐 적은 데이터량을 처리하다가 요즘에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네네.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HPC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증권회사에서도 엑셀을 돌릴 때 HPC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의 서버가 아니라 한 10대, 뭐 16대 정도를 이용해서 네네. 엑셀을 데이터를 이제 렌더링하거나 아니면 엑셀의 데이터를 추출할 때 HPC 환경을 운영하시는 그렇게 소규모 그룹의 이제 그런 뭐랄까 굉장히 좋은 컴퓨팅 환경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제는 굉장히 옛날에는 그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정형 데이터만 다루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다룰 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또 버추얼 리얼리티 VR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용자 UI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우리 사용자 UI가 굉장히 그런 식으로 VR처럼 많이 바뀌어진다면 그건 또 엄청난 또 컴퓨팅 파워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자, 이런 이제 거가 되면은 그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가 한다고 보십니까? 시스템은? 시스템 환경은 기존에 이제 뭐랄까요 그 정형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사일로되어 있던 컴퓨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랑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IT 환경에서 비즈니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에 접근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IT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든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서버라든가 이런 아키텍처로 점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뭐 클라우드 뭐 이렇게 된다면 저희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 뭐 원유짜리 그냥 X86 서버 그냥 스케일 아웃을 해가지고 그냥 쫙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십만 대. 야. 구태여 고지표 시스템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필요할까요?
그 엑스팔로 그냥 쫙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원리처리? 같은 네. 말을 이제 하신 건데요. 네. 고집적 서버라는 게 말이 많았는데 네. 그 뭐 수천 대 수만 대를 하려면 네. 뭐 수없이 그냥 그 서버를 쌓아만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많게 된다면 뭔가 이제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 효율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뭐 가격적으로도 찾아야 되고요. 네네. 운영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 쪽에서 보면 도대체 공간은 어떠냐, 그리고 파워는 어떠냐, 파워. 왜냐면 이제 숫자가 한두 대면 상관없는데 네. 숫자가 많을수록 그것을 아. 압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네. 압축을. 아. 그것이 바로 이제 고집적이 아. 되고요. 좀 더 효율성을 찾는 그런 노력이 바로 이제 고집적 네네. 서버가 되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이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이런 나라에서는 스케일아웃을 해서 쫙 펼치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아무래도 이제 최소화시켜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풋프린트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한없이 늘리다 보면 땅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고요. 네네. 결국에 땅을 최소로 줄일 수 빨리 있는 통일이 돼야겠다. 예,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고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예. 올해 그러면 이제 그 HP에서 이런 이제 고집적 시스템, 고발력 시스템 요것을 이제 그 전략적으로 뭔가 그 포션하는 뭐 시장이라든지 예. 업무 분야가 있다면 예. 올해 어떤 분야입니까? 이거 작년까지는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HPC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DI 하고. 네. 그러니까 고집적 저희가 제품이 그냥 원래 출시될 때 월드와이드에서 정해주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고객분들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고객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분야에 좀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저희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 아,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위한 스토리지 서버 네네. 이쪽에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네. 뭐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같이 저희 인텔하고 이제 COE도 맺어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문샷도 다시 재지동을 할 거고요. 네. 지금 뭐 그 딥러닝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사실 그 하둡이 예. 구글에서 썼던 하둡이 이제 오픈되면서 예. 굉장히 많이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공지능 쪽도 오픈시켜 버렸잖아요. 오픈소스를.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각 기업마다 그 어떤 분석할 때 인공지능 같은 것이 진짜 많이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그 지금하고는 상상도 초월할 정도의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텔하고 같이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신 말씀드려요? 아니면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인텔에서 작년 뭐 중반 이후부터 네.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들과 함께 그러한 시장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뭐 올해 중반 정도 되면은 아주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차라리 원유짜리 서버를 갖다가 막 한 10,000개쯤 쌓으면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10,000개 쌓을 걸 300개만 쌓을 수 있게 하는 기술들도 막 나와요. 인텔에서. 예. 네네. 예, 그게 이제 고집적 시스템이라든지 꼭 고집적이 아니라도 고발열 시스템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뭐 2배 발열에 효과는 뭐 30배 네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확 도입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솔직히 저희가 이제 HP의 녹을 먹고 있지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네네. 한국 시장이 많이 알리는 게 예, 저희는 올해는 뭐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자, 그리고 HP가 HP 엔터프라이즈로, 그죠? 예, 우리 예. 작년에 만났을 때는 예. HP였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HP 엔터프라이즈 아까 명함 보니까 휴레패커드 네. 엔터프라이즈.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네. 휴레패커드 뭐라 불러야 돼요?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불러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HP가 더 금방 하는데. 자, 그러면 그때 로고가 보니까 이제 그린색에 예. 그 네이버 검색창처럼 예. 돼 있는데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도 이제 그래서 처음에 보고 장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녹색 창 보면 이제 네이버가 네, 굉장히 잘 더 떠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드와이드에서 내보내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파란색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네. 출발을 의미를 합니다. 네. 굉장히 거대한 스타트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스타트를 한다라는 색깔의 녹색입니다. 그린색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네모칸 이유는 그게 연결도 되고 확장도 되고 그 안에 담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고객과 혹은 그러면 파트너십과 이런 거의 연결과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에 종합적인 의미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녹색의 네모칸. 자, 그러면 이제 왜 분사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 HP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기존에 PPS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 펄스, 그러니까 그 프린터라든지 뭐 개인용, 그쪽은 HPI로. HPI로. 예, 그래서 그냥 HP로 네네. 계속 불립니다. HP 네네. 잉크를 부르고. 그다음에 저희는 기업용 네. 나눠서 아,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로 부르고 그걸 줄여서 HPE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습니다.